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지금 시장 단순한 하락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2026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유가는 또다시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준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건 그냥 조정이 아니라 게임의 룰이 바뀌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지, 진짜 리스크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금리 때문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핵심은 단 하나죠. 유가입니다. 현재 상황은요, 브렌트유는 111달러를 돌파했고요. WTI는 10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공급 충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죠. 이 말은 곧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과 소비 감소, 기업 실적을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흔드는 구조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PPI는 예상보다 높았고 코어 PC는 3.1%로 2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인플레 전망은 2.7%로 상향 조정되었죠.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 접어라. 그래서 이전은 인플레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고요. 주식은 올라가게 되어 있었죠. 지금은 인플레가 올라가고 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주식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한마디였습니다.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현재 상황은요, 금리 동결, 올해 1회 인하 유지, 내부 의견이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중앙은행조차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없고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투자 심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좋은 뉴스도 못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렇죠. 마이크론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락했고요. 경제 성장률 상승은 무시되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하락장 초기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재료가 완전히 무시가 되었고 악재만 반영하고 있고요. 매수세가 실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는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요,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인플레가 재상승되고 금리가 장기 동결될 것입니다.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인플레가 둔화가 되고요. 금리 1회 인하가 진행이 되면 주식시장은 박스권을 이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관적입니다. 전쟁 완화, 유가 급락, 금리 인하 가속,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지금 싸니까 들어간다? 아닙니다. 현재 전략은요, 레버리지 축소, 무리한 롱 금지, 반등 시 분할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수익보다 생존이 더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유가, 인플레이션, 금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 위기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위기가 가장 클 때 진짜 기회도 만들어지잖아요. 이 흐름을 읽는 사람만 다음 상승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V 섹터주는 테슬라는 마이너스 1.63%, 리비아는 마이너스 1.83%, 루시드는 마이너스 3.59% 하락했고요. 결국 1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자, 마이너스 3.59% 급락, 장중 고점 대비 하락했고요. 시장 전체 리스크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이 바닥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루시드의 문제 아니야? 아닙니다. 핵심 원인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유가 폭등, 인플레이션 재상승, 금리 인하 기대 붕괴. 지금 루시드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리스크에 같이 맞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매크로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인데 데이터를 보면 개인이 아니라요. 기관, 큰 손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부터 보면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7.76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1.79 밀리언 달러입니다. 순유출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한마디로 매도 압력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회는 언제 오게 될까요? 라지 스케일의 유입 전환과 순유입 거래량 증가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그때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더 크게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공장, 사우디 자금, 사우디 전략,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루시드가 왜 위험해졌는지, 사우디 전략의 진짜 의미,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기회인지 리스크인지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보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시드는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루시드 구조를 보면 자동차 회사는 맞는데 사우디 국부펀드 자금이 들어가 있죠. 사우디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 기업이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에 올라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의 가장 중요한 존재, 사우디 국부펀드 PIF 역할은 단순합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현금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루시드는 생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PIF가 없었더라면 루시드는 지금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버티고 있죠. 그러면 사우디는 왜 루시드에 집착을 할까요? 비전 2030, 석유 의존에서 탈피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차 산업 구축과 제조 국가 전환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즉, 루시드는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 핵심 자산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중동 리스크,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이란이 최고조로 긴장이 되고 있죠. 또한 해상 물류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단순 자동차가 아니죠. 글로벌 공급망 산업이죠. 문제는 배터리는 아시아, 반도체는 글로벌, 부품은 다국적. 하나만 막혀도 생산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터지는 건 물류입니다. 변화를 보면 운송 비용이 증가가 되겠고요. 보험료가 상승이 되면서 배송이 지연됩니다. 이건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생산 일정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리스크가 제일 크다 할 수 있죠. 루시드는 아직 규모 경제가 없습니다. 비용 증가는 직격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루시드에게 기회인가 리스크인가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기회를 보자면 PIF의 무한 지원, 정부 차량 구매 계약, 글로벌 생산 확장, 당장의 리스크를 따져보면 지정학, 공급망,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우디에서 2030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한번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기술보다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구조는 정말 좋죠. 기술 좋고 자금 있고, 하지만 환경만 불안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폭발적인 상승 한 번은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시장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유가는 오르고 금리는 멈춰 있고 시장 방향은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루시드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장 어려운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겠죠. 이런 구간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크게 가져갈 것입니다. 지금은 빠르게 돈 버는 구간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가 쌓는 시기라 생각하고요. 시장은 항상 흔들리는 사람을 털고 버티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급해하지 말고요. 한 발 뒤에서 더 크게 보는 시선, 그걸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루시드의 상승 타이밍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